아니, 진시황 사진인데요. 그 진시황을 도운 사람이 누가 있죠? 바로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 이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사가 누구냐면요. 이사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거죠. 이사는 진시황이 이제 이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이사가 어느 날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을 갔는데 볼일을 보는데 화장실에서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가는 쥐를 봅니다. 그 쥐를 보면서 이제 이사가 초나라에 창고지기를 했는데, 창고에 자기 곡식창고를 지기를 했는데, 곡식창고를 지키러 이제 그 위로 다시 올라갔는데 쥐, 아까 화장실에서 만났던 그 쥐와 다른 쥐가 또 있어요. 이번에 어떤 쥐가 있을까요? 피둥피둥 살이 찐 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쥐가 이사를 보고 인사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죠.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사가 투덜투덜대면서 내려오는데 하수구를 또 지나갑니다. 하수구를 지나가는데 그 하수구에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를 먹는 쥐를 또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쥐가 또 도망가는 거예요. 이사를 보더니 소스라치게. 야, 사람이나 쥐나 마찬가지구나.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을 뿐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즉, 내가 있는 이곳 초나라는 마치 저 화장실 거기 있는 그 쥐고, 바로 지금 뜨는 해인 진나라로 가서 그 진나라야말로 곡식창고에 있는 저 쥐 아니냐 그러면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바로 진시황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서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이사가 진시황을 못 만나죠. 예, 못 만나고 결국은 진시황의 최측근, 그러니까 진시황의 그 상국이었던 여부리를 통해서 결국 만나게 되고, 결국은 진시황의 면접 시험에서 통과가 됩니다. 통과가 돼서 진시황의 객경, 우리는 말하면 재상이 되죠. 재상이 됐는데, 이사가 이제 그런 재상이 됐는데, 재상이 되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 거 있죠. 초나라에 있는 곡식 창고 지기하는 그런 비주류가 거들떠보지도 않은 놈이 와가지고 결국은 진나라의 왕의 최측근이 됐단 말이죠. 누가 반발할까요? 당연히 기득권 세력들이 반발합니다. 그러니까 기득권들이 얘기를 하죠. 축객을 해야 된다, 축객. 응? 축객을 해야 된다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축객. 즉 뭐냐면 객이 우리나라에 와서 하는 일은 이간질 시키는 것이고 저들이 첩잘지 모릅니다. 그 자를 내쫓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이사가 다 들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이사를 욕해요. 다 쫓아내라고. 이사가 긴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이름이 그 유명한 간축객서예요. 즉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그 자들에 대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말이 바로 뭐냐면, 거기서 한 말이, 옛날에 목공이 인재를 구해서 여기 나와 있는 융에서 유여, 그 다음 백리에, 공손지, 이런 수많은 사람들 다 어딘 사람이다? 진나라 출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목공은 이들을 등용을 해서 서융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왕한테, 그때 이제 진시황이 안 했어요. 진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즉 제가 비록 이 진나라 출신이 아니지만 제가 목공이 중용했었던 그 자들과 뭐 다를 바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여기서 나온 말이, 사람이 옳은지 고른지 따지지 않고 그 지역 사람이 진나라 사람이 아니면 물리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진시황의 그 마음에 들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진시황이 이사한테 전권을 넘깁니다. 전권을. 그러면서 진나라의 모든 개혁, 개방, 이것을 이사를 통해서 하죠. 그래서 이사가 그때 한 것이 9년제 실시. 그 다음에 우리도 아직도 통일 안 돼 있는 화폐, 도량형 통일하고 화폐도 통일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 지금 한자가 바로 이사의 글씨입니다. 이사가 그 당시 각 나라마다 다른 한자체를 다 통일해서 바로 하나로 통일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요,
지금 오늘날까지 우리가 차이나라고 하잖아요. 차이나라고 하는 그 명칭도 사실은요, 진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겁니다. 진, CHIN. 그래서 진나라의 모든 군현제, 모든 업적들을 한나라가 계승했고, 그 한나라 거를 한당 성세대 당나라가 계승을 했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그렇다면 혈연, 학연, 지연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 주류냐 비주류냐 따지고 있는데, 상왕, 그 다음에 오기, 그 다음에 진시황, 고조 유방, 그 다음에 구천, 월왕 구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월나라 땅이라는 작은 나라, 그 다음에 비주류 한계를 넘어서서 다 주류의 대열에 들어섰고 성공의 대열에 들어섰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마치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한고조 유방을 얘기를 할 때요, 한고조 유방이 장량, 소화, 한신 이런 사람들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즉 고조라는 사람은, 유방이라는 사람은 자기 건달 출신밖에 안 돼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을 자기 품 안에 담는 그런 기술이 있었고, 그러한 것 능력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그런 능력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이런 거죠. 한번 장량 말씀드리면, 장량이요, 누구냐면 한고조 유방의 143명의 공신 중에서 서열이 62입니다. 그런데 사마천을 사기에서 유후세가에서 장량을 왕의 범주, 왕의 부류에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장량이 어느 날 한고조 유방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한고조 유방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천하통일을 한 상태입니다. 천하통일을 한 상태에서 딱 당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식사를 하는데 저 밑에 있는 모래밭에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 모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여 있길래 한고조가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저자들은 뭐 하는 자들이요? 그랬더니 예, 저자들이 누구냐면 대왕께서 천하통일을 하실 때 공은 세웠으나 대왕에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서 대왕께서 분봉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 모반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딱 얘기하는 거죠. 그게 깜짝 놀라죠. 그런데 한고조가 좀 궁금한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이 저자들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있어? 얘기를 했더니 장량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랬더니 예, 반드시 폐하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고조가 줬어. 내가 무조건 내가 당신 말 들을 테니까 얘기를 해보시오. 딱 얘기했죠. 그랬더니 장량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저 20명 중에서 가장 폐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바로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옹치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한 거예요. 옹치. 그랬더니 옹치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옹치로 말할 것 같으면 저놈이 내가 옛날에 기병을 할 때 나를 배신해가지고 내가 7년 동안 고초를 겪었고, 지난번에도 또 중간에 나를 또 배신해가지고 2번이나 나를 배신한 놈이다. 아주 나쁜 놈이다. 내가 저놈만큼은 절대로 내가 분봉할 수 없다. 딱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장량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폐하,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폐하께서 옹치를 제후에 봉한다고 하십시오. 그렇다면 천하의 저절은 그대로 물러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고조가 그걸 듣겠습니까? 안 듣죠? 무슨 소리냐? 내가 저놈은 안 되겠다. 아니라. 그러면서 결국은 장량의 설득에 의해서 분봉을 했습니다. 옹치를 10방 후에 봉하노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랬더니 나머지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나머지 20명, 19명이 옹치가 제후가 되었으니 우리도 근심할 게 없다 라고 하면서 물러났다는 그런 얘기죠. 인간이요, 감정이 앞설 것 같아요? 이성이 앞설 것 같아요? 사실은 감정이 앞섭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행동할 것 같지만요, 그렇지 못해요. 보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막상 장량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자기를 2번씩이나 배신하고 자기에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자기한테 어떻게든지 이렇게 빌붙으려고 하는 옹치라고 하는 사람을 보통 사람은 절대 제후에 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고조는 그런 것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 여기 보면은 예컨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소아가 한신을 추천한 이야기라든지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사기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한고조 유방 같은 경우도 자기 주변에 자기랑 반대편에 서 있거나 또는 자기가 생각할 때 이자야말로 나에게 나중에 큰 위협적인 존재가 될 거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그들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그것들을 그들의 지혜, 전략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은 리더의 대단히 큰 몫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기 속에 있는 인물들을 많이 보면 작게는 그 뭐 일반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왕이라든지 그다음에 제후라든지 그다음에 장군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사기 속 인물들을 보면 자기가 현재 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부분 굴하지 않고 자기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세상에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바로 사기 속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기의 그 열전을 보면 사마천의 사기를 인간학의 교과서고 그 다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불굴의 의지를 갖고 그들의 그 삶을 결국 개척해 나간 자들의 이야기가 사기 속엔 대단히 많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또 그 다음에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살고 있고 지금 지니고 있는 현재의 삶 자체가 때로는 어렵고 또는 힘겹더라도 이 과정을 겪어내고 또 견뎌내면 언젠가는 큰 일이 생겨난다는 것을 큰 어떤 성공을 이룬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성공을 했을 때 자기가 어떤 위치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 어떠한 처신을 하느냐 또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가 그 성공이 지속되느냐 아니면 중간에 좌절되느냐 하는 그런 그 경계선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마천이라는 그 사람이 구현한 인물의 이야기는 옛날에 그냥 그저 죽어있는 박제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어떤 작은 멘토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